제가 댓글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국제 여론에 대해서. 댓글인데요. 사례 한 건. 탈북자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에게 3천만 원을 맡겼대요. 네. 그 대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아무튼 맡겼대요, 자기는. 근데 베트남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돈을 몽땅 준 것으로 판단해서 베트남 친정에 3천만 원을 몽땅 보냈대요. 이게 싸울만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대요. 근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혼 전문 브로커 베트남 사람이 있더군요. 후배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 한국에서는요, 베트남 브로커들이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출을 유도시키는 브로커도 있고, 가장 문제가 이거죠. 가출 유도시키는 브로커가.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조작을 해놓고 당신이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돈을 벌잖아요. 다 그 브로커 비용으로 다 뜯어가는 거예요. 신부는? 어? 네. 어떤 그런 브로커가 있고, 그 다음번에 조심해야 될 게 한국의 이주센터 있어요. 이주센터. 거기는 여성들이 가출을 하면은 가면은 보호해주는 센터인데, 대부분 이제 그 보호시설만 나라에서 하는 거는 덜 안 그래요. 종교단체에서 이 보호시설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종교단체를 일부러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경찰들도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 신부들한테 니네들이 한국 살도록 해줄게 하면서 변호사 붙여갖고, 그게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비라면서 여자들한테 돈을 뜯어내는데 어떻게 뜯어내느냐?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단체에 헌금하라는 걸로. 헌금을 하면 나중에 이 신부는 헌금했기 때문에 경찰들도 알고도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당하는 분들. 제일 문제는 이제 인터넷상으로 신부들한테 가출을 유도시키거나 이혼시켜줄게. 그러고 심지어 위자료 받아줄게. 과거에는 이게 중국 쪽 이런 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저한테 베트남 사람하고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이제 이혼하는 문제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게 있어갖고 내가 대구 그 가정법원에 재판을 한 몇 번 참석을 한번 해봤었어요. 참석을 해보니까 앞에 다른 재판하는 거 이렇게 같이 듣잖아요. 그때 그 당시는 과거 이제 한 십몇 년 전이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이혼하는 게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브로커가 낑겨갖고 막 위자료를 막 뜯어내고 이런 부분을 내가 봤는데, 그 이유가 되니까 이게 베트남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심한 거는 가출한 신부든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신부들 남편 기책을 유도시켜요. 만들어라 그래요. 어떻게 만들어? 시비를 걸어서 남편한테 시비를 걸어갖고 남편이 구타를 하게 만들든가, 화가 나게. 화를 나게 만들든가. 저한테 그렇게 신랑분들 중에 가정폭력으로 걸려갖고 결혼을 다시 못하는 분들 중에 상담을 온 분 중에 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막 와이퍼가 자기한테 막 짜증을 부리면서 막 달라드는 식으로 자기는 피하면 따라다니면서 막 자꾸 왜 뭔가 자기한테 자꾸 막 엉긴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밀친 거밖에 없는데 경찰 불러가고 때렸다 그러면서 벌금을 맞은 경우가 있고, 그러면 남편이 벌금이라도 맞아버리면요, 무조건 남편 기책으로 여자는 여기서 체류할 자격을 얻어버려요. 그걸 브로커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그것만 네가 딱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다 너 살구로 해줄게 얘기. 그러면서 비용을 뭐 500만 원씩 600만 원씩 하고 네 한 달에 벌어서 뭐 100만 원씩 갚아 들어가라, 뭐 얼마 해달라, 그 재판 기간 동안 갚으면 된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들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가끔 부부싸움이 이렇게 좀 있는 신부들은 그런 거 보니까 혹 하는 거예요.
가출을 유도시키고 심지어 가출한 신부도 다시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그렇게 유도해갖고 일뻥 어떻게 해라 이렇게 유도시키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이 결혼 서류도 있잖아요. 우리 결혼 서류 부모 초청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을 댔어요. 이제는 행정사만 손대다가 변호사 사무실까지 손대갖고 왜? 수입이 괜찮으니까 심지어 비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이 이혼을 하고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소득 증명이 되고 해야 베트남 남자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데리고 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해줘요. 근데 변호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변호사는 그 진행해주는 비용이지 비자를 내주는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자가 불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했던 브로커, 베트남 브로커라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이런 식 조건에서 비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보는 경우예요.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 된다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진행하자 이렇게 돈을 받고 진행을 했어. 안 나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경교롭게 이 여성분이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갖고 어떻게 된 게 제 와이프 쪽으로 연결돼 왔어요. 제 와이프한테 나한테 묻는데 이름을 딱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누가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거 안 된다고 말했는데 처음부터 하니까 자기는 된다고 들었고 맡겼대. 자, 베트남 여성들이 베트남 남자를 초청할 때도 반드시 소득 조건 갖춰야 돼요. 왜 소득 조건이 안 됐느냐? 코로나 기간에 이 여성이 베트남에 와 있었어요. 베트남에 와 있으면서 이 남성과 교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무슨 소득 증명이 됩니까? 안 되죠. 한국에 일한 거 다 합쳐가지고 그 당시에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래서 지금은 1년 후도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당신 2023년도 지금 일을 해서 2022년도에 결혼을 하고 서로 했으니까 그래갖고 2023년도 소득증명 맞춰갖고 나중에 하든가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근데 브로커들은요, 한국 사람 브로커들도 사실 달콤한 말을 많이 하겠지만 베트남 얘네들 브로커들은요, 요즘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이런 애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쪽 길로 빠져버린 거죠. 왜? 유학 생활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고 이러면은 영주권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취업 비자로 바꾸든가. 유학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이 되니까. 일단은 전문직 쪽으로 들어가니까 사무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든가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는 정상적으로 베트남 사람이 서류 진행하는 게 사실 초청이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초청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몇십만 원 수수료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되게 해주는데 몇백만 원씩 받고 나중에 니네들 이혼 시켜갖고 너 한국 살게 해줄게 몇백만 원. 그렇게 당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그 베트남 사람들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문제가 없는데 살다 보면 또 틀어질 수 있는 게 부부관계니까.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좀 다툼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베트남 여성들이 사실 SNS 많이 보잖아요. 페이스북만.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페이스북으로 다 올리니까 광고를 보다 보니까 그런 글자 하나만 또 이거 뭐야 하고 또 자세히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야 나도 이혼하고도 이렇게 계속 한국에 살 수 있겠네.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고 살 수 있어요. 가면 에이 그만 그 길로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 가장 문제가 그거죠. 근데 남성분이
와이프하고 서로 잘 살고 한 데서는 문제가 안 일어나요. 삐걱삐걱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때문에 베트남 여성분들도 이런데 좀 안 당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요, 이혼하고 나중에 자기들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한국 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 맞다나 국적이라도 받은 사람 같으면은 그나마 모르지만은 대부분 그런 꼬임에 빠지는 거는 국적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국적 안 받고 한국에서 계속 살게 해줄게 하니까 그거 호기심, 거기에 쏙 빠져버려. 근데 결국은 비자도 나중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